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YTN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출발과 뉴스 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뉴스 오늘에서는 앵커와 기자의 발음이 부족한 게 많이 나타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일부 남자 앵커의 발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요 20개국이라고 할 거를 20개국이라고 우로 잘못 발음을 했고요. 해갈 같은 단어는 풀해자를 쓰죠. 그래서 해명이나 해소할 때 다 길어야 되는데 해갈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라고 해서 좀 걸렸고요. 귀띔을 했다라고 뜨이로 쓰는 귀띔인데 이건 이모음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귀뜸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가짜를 짧게 읽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라고 이건 2부 진행한 남자 앵커입니다. 그래서 장단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하지만 뉴스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보고 사전에 또 이런 장단 음표시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부의 김준영 기자는 6월 국회 마지막 날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되나라는 보도를 했는데 감기가 걸렸는지 코가 막힌 상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띄어읽기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한 2단어마다 한 번씩 띄니까 오히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있는 거가 다른 기자한테서도 좀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아시안게임 남북 접촉, 북평화공세 펼칠 듯이라는 신현준 기자 보도에서도 거의 뭐 한 단어, 2단어 사이에 계속 띄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로 띄어 읽는 연습을 좀 하도록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되나, 보고 싶다, 간절한 도보 행진, 세월호 참사 영화로 만든다 등 세월호 관련 보도가 연속적으로 약 8분간 나오던데 내용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말 못하는 유가족의 인터뷰, 배경음악으로 쓰인 희생 학생의 노래, 생존 학생의 도보행진, 1년 후에 나올 영화 이야기 등으로 다소 감상적인 다큐멘터리처럼 다뤘는데 아침 뉴스는 좀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언론이 자세히 들여다볼 사항이 있습니다. 냉철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법이 되었든 제도개혁이 되었든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평상으로 돌아가 제 할 일을 하는 분위기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해 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 출발의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의 입석 금지 보도는 빗나간 수요 예측, 당분간 혼란이라는 자막을 붙여서 보도했던데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제도 도입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일 것입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을 것이지만 안전하게 출근하는 첫날 당사자인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다뤄졌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보도를 보면 정작 제도 개선을 불편해하는 운영업체와 방침을 밀어붙이는 정부기관의 입장만 나오고 당사자인 시민의 인터뷰는 없어 아쉬웠습니다. 자료 화면도 평소에 출퇴근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입석 금지로 인해 무엇이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좌상에 나오는 자막이 좀 일관성이 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이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 자막이 보였다 안 보였다가 좀 어떤 원칙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왼쪽 위에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구어체 용어가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조금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북 공조 깨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한미 일본의 경고
이런 식으로 좀 함축적으로 해서 구어체 말고 좀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의 용어를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의 남북 접촉하는 기사에서 그래픽 자막하고 멘트가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권경상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이 멘트에는 조직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또 뉴스 오늘에서는 수석 대표, 수석 대표랑 사무총장은 맞는 것 같은데 조직위원장은 좀 멘트가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오게 튀었고요. 일기예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부지방에서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온다.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온다 해가지고 저 자신도 이게 늦은 오후가 언제까지일까? 보통 오전 오후로 친다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오후인데 늦은 오후라면은 저녁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밤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듣는 사람마다 좀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남부지방에는 한 오후 5시, 6시까지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는 게 낫지 늦은 오후까지 오후부터 밤까지 이게 좀 굉장히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침 방송인데 그래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오늘 저녁 때는 일이 있으니까 우선을 가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윤서영 캐스터가 했던 부분인데 이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선거 동향 방송에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 새정치연합은 상당히 많은 방송 시간을 상대적으로 활용하고 소수당은 그저 구색 맞추기식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소수를 또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막 넘어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초반 판세는 나경원 후보가 우세하나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볼륨이 커지더라고요. 그냥 꼭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이거는 우리가 좀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그것도 여당 후보 얘기 나올 때 그렇게 볼륨이 갑자기 커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 아시안 게임 남북 참가 문제 보도할 때 신현준 기자의 사진이 작은 원 속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 보통 그런 분들이 나오고 사진 배경화면이 그렇게 나올 때는 해외 특파원이라든가 좀 멀리서 자주 못 보고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할 때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국내에 계신 기자분의 사진을 갖다 그렇게 꼭 나와야 되나 하는 것이 싶고요. 또 하나 옆에 원 옆에 핸드폰 표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제 보기에는 약간 좀 조잡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뉴스 출발 1부와 뉴스 오늘 2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화면이 일관성 있게 주요 화면과 그 밑에 자막, 그 밑에 뉴스 스크롤, 또 자막 바로 옆에는 우측에 지역의 현재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지역의 도시의 날씨, 그 다음에 스크롤 옆에는 증권 지수 등이 굉장히 어지럽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 증권 관련된 내용들이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4개나 5개의 정보를 동시에 한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정보에 벌써 시선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 입장은 굉장히 집중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또는 인터벌을 갖고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뉴스 Y라든지 다른 종편 채널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을 따르는 게 좋은 것인가? 저는 YTN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헐적으로 또는 인터벌을 갖고 노출하는 것이 어떻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또 뉴스 출발과 뉴스 오늘은 5시 전후에 시작되는 시간하고 7, 8시 시작되는 시간하고는 이 시청자 패턴이 달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게 화면의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야 되는데 2개의 화면 구성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런 것이 뉴스 소비에 대한 어떤 시청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화면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뉴스 출발에서 헤드라인에서는 지난밤 발생한 중요한 뉴스 중심으로
뭐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도하더라도 본 뉴스에서는 뉴스 출발 일부만 해도 한 30가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다 좀 체계적으로 좀 구성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치, 경제, 뭐 사회 사건, 사고, 국제 뉴스 나중에 이렇게 계속 내용을 볼 때 뭔가 조금 어지럽다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체계적이다 이런 느낌이 보다 좀 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좀 경제라든가 기업 관련 뉴스 또 아침 일찍이니까 보다 밝은 뉴스 또 희망을 주는 내용 활기찬 내용 선행 사례 뭐 이런 아침에 좀 뭔가 힘이 솟아날 수 있는 이런 내용 또 같이 보도되면은 간밤에 그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아침 일찍 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출발 일부에서 UN 시민위원회 일본 혐한 시위 대책 추궁 이런 보도였는데 혐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꼭 이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뭐 설명하면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시위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 표현이 좀 부자연스럽고 좀 어려운 표현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남북 접촉 그 리포트 중에 그 고유한 동국대 교수 인터뷰 내용이 들어있는데 언뜻 들으면 리포트 흐름과 무관한 그런 인터뷰처럼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인원을 보낸다고 그러고 응원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고유한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말하자면 매개 멘트가 없는 거죠. 기자에. 이런 경우에 물론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매개 멘트는 짧더라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자막 중에 의견 차이 있으면 추가 접촉 이어질 듯. 이거 좀 의미가 모호한 그런 자막이다. 어찌 보면 좀 싱거운 자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접촉에서 뭐 의견 차이로 무산되지 않고서 계속해서 추가 접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걸 좀 더 컴팩트하게 뽑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포트 중에 그런 표현인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던 표현이 맞지 않은가. 관심도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지 관심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 유보금 세금 부과 방침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도입되었다가 IMF 이후에 없어진 정책으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새 경제팀이 너무 급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유보금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기업의 또 일방적인 방어에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 환경 개선이나 다양한 대안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데 물론 이 시간대에 이렇게 심층 보도는 하긴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연구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기업이 그 돈을 투자해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이미 취업된 사람 임금 올려주는 식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발언을 한 것을 따왔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는 물론 그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걸 임금으로 쓰기를 원하겠지만 기업들이 사내 요금을 푼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그렇게 쓰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임금 올려주는 식으로 이런 멘트가 달랑 인용이 되다 보니까
사안을 이해하는 시청자는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시청자들한테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시청자를 고려하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보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전 돌입, 이 기사 이하린 진행자가 읽은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거일 하루 전인 29일 자정까지 총력 유세를 펼치게 된다. 여기서 자정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자정은 하루를 시작하는 0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사대로 29일 자정까지라고 하면 이건 28일, 24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선거운동은 29일, 2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자가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자정이다 이런 단어 쓰지 말고 그냥 가장 좋은 표현은 29일 밤 12시까지 그러면 누구나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기사를 뉴스 오늘에서도 오동건 진행자 역시 기사에 잘못 쓰인 부분 자정이라는 것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읽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세월호 태스크포스 밤샘 협상 합의 도출 못 이뤄 제목에 합의 도출 못 이뤄 그랬는데 이것도 좋은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합의 못 이뤄 그러든가 합의점 못 찾아 그런 표현이 훨씬 명확하고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혜민 기상캐스터 일산 호수공원에 나가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하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에서 리포트를 한다? 제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뭄을 강조하고 싶으면 가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다른 장소에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캐스터들의 수다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최근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여름날 중에서도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린다는 시기가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 삼복, 즉 20여일간의 시기인데요. 며칠 전에 초복을 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삼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복날과 보양식으로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잘 알기 어려운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수다로 유쾌하게 풀어낸 캐스터들의 수다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들의 수다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기상캐스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유롭고 재미있게 풀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에는 삼복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첫머리에 각 캐스터들이 일본의 장어, 태국의 똠양꿍, 중국의 불도장, 베트남의 라우제 등의 대표적 보양식을 짧은 꽁트로 보여주며 오늘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 프로그램의 몰입을 도왔습니다. 삼복하면 맛있는 음식이 떠오른다며 본격적으로 보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복날에 먹는 음식을 가리켜 복다름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함께 다른 말인 복다림과 그 뜻을 자막으로 표시해 주어 시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복다름 음식을 이야기하며 삼계탕, 육개장, 보신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중 보신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최근에 논란이 있지만 동국세식이나 다른 조리서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온다고 밝히며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조들이 지혜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한 모습이 매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조선시대 계급으로 바꿔서 알려준다는 어플리케이션 이야기, 기내식으로 나온 보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해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 한 출연자의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 등은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한 수다거리에 지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터들의 수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약간의 오락적 요소를 가미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다가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끔은 좀 지나칠 정도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다림 음식으로 팥죽은 어떤가 하는 한 출연자의 이야기에 크게 비웃었던 다른 출연자의 행동이나 이에 대해 삼계탕만 먹어 그냥 이라며 반말로 응대한 출연자의 언행은 공공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의 보양식을 소개한 부분은 시청자들의 환기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방법을 통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지만 1950년대에는 어땠을까 하며 자연스레 의문을 던지며 당시의 실제 텔레비전 화면을 보여준 부분은 내용 전개상 자연스러움과 현실감을 높일 수 있고 과소비가 아닌 분수에 맞는 피서를 하자는 교훈까지 전달해 가장 좋은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로 수박을 먹는다는 출연자의 이야기에 수박 꼭지의 반대편 밑동의 동그란 부분이 작고 전체적으로 상처가 있으며 동그란 수박을 고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해 매우 좋았습니다. 캐스터들의 수다는 5명의 출연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메인 출연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초반에 삼복의 날짜가 매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며 날짜가 틀릴 것 같은데 라는 잘못된 맞춤법을 사용한 것이나 중간에 반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점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출연자들보다 약간 톤이 낮은 목소리와 차분한 말투로 자칫 가볍게 흐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흐름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방송 프로그램의 트렌드가 오락적 요소를 갖는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적 정보를 전달하는 에듀케이션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았을 때 캐스터들의 수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에듀케이션 요소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날씨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신선한 생각을 모토로 하고 있는 캐스터들의 수다가 앞으로도 좋은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